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기본적으로 로톡과 관련된 개관, 그다음에 현재 논쟁이 되고 있는 쟁점 이런 것도 조금 살펴봤으면 이제 좀 하나하나 짚어보죠. 몇 가지 이슈들을. 뭐 우리가 글로벌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게 한국적인 문제입니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또 어떤가요? 요 로톡이 리걸테크라고 불리는 네. 그 서비스 중에 하나예요. 이 리걸테크라고 하는 건 뭐냐면 법률 서비스를 최근 이제 발전한 IT 기술하고 결합해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제 통틀어서 리걸테크라고 하고, 이 리걸테크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요 표에 지금 두 번째 이제 마켓플레이스라고 하는 게 로톡에 해당되는 변호사하고 개인을 이제 중개하는 서비스 제공하는 거고, 그거 말고도 뭐 법률 판례 검색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개인이 이런 그 소송 사건을 하는데 문서 같은 거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서 같은 거 만들어주는 작성을 도와주는 그런 뭐 서비스도 있고, 뭐 그다음에 뭐 판결 예측하는 뭐 그런 걸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도 있고, 뭐 서비스가 종류가 상당히 많이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도. 그다음에 특히 막 AI 요새 이런 게 등장했으니까. 그렇죠. 플랫폼도 이제 일반화되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여러 분야에서 리걸테크가 성장을 하고 있고, 마켓플레이스 로톡처럼 이제 중개를 해주는, 변호사 중개를 해주는 플랫폼들도 다른 나라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처럼 변호사 협회하고 이 플랫폼하고 이렇게 격렬하게 분쟁이 있는 사례는 없고요. 그런 사례는 없고, 오히려 이제 변호사들이 이런 플랫폼들을 이제 활용해서 서비스를 좀 확장하는 이제 그런 사례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게 전문직들이 잘하기 위해서 쓰는 이제 우리로 치면 B2B 그런 서비스들이 있고, 그리고 B2C도 있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보통은 소비자한테 더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 시장 참가자들은 좀 환영할 만한데, 지금 우리나라는 뭔가 지금 뭐 이익 단위로 이익 단위로 볼 수가 있고, 거기서 지금 세게 걸고 있어가지고 지금 진도가 지금 좀 덜 나가는 상황이다, 이제 이렇게 진단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진도가 좀 덜 나가는 상황이고요. 진도와 관련해서 이 그림을 하나 갖고 왔는데, 로톡 같은 경우에 사실은 시작은 이제 2014년부터 상당히 오래됐네요. 10년 됐네요, 벌써. 10년 됐습니다. 10년 되고, 이제 로톡에 시작하면서부터 사실은 변협에서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게 변호사법 위반이다라고 이제 제소를 많이 했는데, 이게 본격적으로 사실은 싸움이 시작된 것은 2019년 중반쯤에 이 로톡이 시리즈 B 투자를 받아요. 받으면서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가입 변호사 수도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우리 현재 액티브하게 활동하는 변호사가 대체로 한 15,000, 2만 명 정도 되지 않나요? 많을 때 이제 4,000명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변협에서 변호사 광고에 대한 규정을 이제 개정하면서 이게, 그리고 징계한다고 막 그러면서 절반 이상으로 뚝 떨어졌다가 최근에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거죠. 고점을 회복하지 못했지만. 그래서 이 갈등이 사실은 시장의 성장을 좀 가로막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변협의 액션이 이제 그 변협의 이제 그 회원들에게 이제 영향을 막 준 거죠, 지금. 그렇죠? 근데 저기 징계받으면 이제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라이센스가 정지되는 건가요? 라이센스가 정지되는. 근데 왜 변협은 이거를 아예 하려면 로톡 자체가 변호사법 위반이면 로톡을 상대로 소송을 하지 자기 회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네, 로톡 문제를 조금 자세하게 갈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2015년부터 서울 지방변호사회, 그다음에 대한변협 이런 데서 이게 로톡이 변호사법 위반이다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근데 이제 검찰에서 두 번 다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요. 근데 이 당시에 이제 변호사법 위반 이라고 한 그 쟁점은 뭐냐 하면, 이제 뒤에서 법 내용도 좀 제가 보여드릴 텐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원래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변호 서비스를 이제 알선해서 돈을 받는 그런 거는 금지하고 있는데, 이 플랫폼이 변호사를 알선하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래서 변호사법 위반이다. 그래서 이게 알선이냐 광고냐. 알선이 쉬운 말로 소개죠. 소개죠. 예, 소개해주고 돈 받으면은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알선하면 수임을 받아서 수임료를 받으면 그 수임료의 일부를 이제 그 알선 수수료를 받는 그런 형태의 알선인 거죠. 사업하시는 분들이 뭐 이렇게 누구누구 소개해주고 돈 받고 그러면 제일 처음 잡혀가는 게 알선 수재로 그걸로 잡혀가는 거죠, 그죠? 예. 근데 로톡이 그걸 했다. 그거다. 예. 그리고 이제 변협에서 이제 그 혐의로 그 검찰에 이제 그 고발을 하게 되는 거고. 근데 검찰은 알선 아니라 이건 광고 플랫폼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광고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는 광고의 주체는 면허를 갖고 있는 개별 변호사들이 이 플랫폼에 광고를 한 거고 사실은 로톡은 알선 사업자가 아니라 광고를 게시하는 곳이다. 뭐 약간 이 정도로 검찰은 판단한 건가요, 그러면? 사실은 뭐 변호사가 자기 자신을 광고하는 거는 전혀 위법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러면은 그렇게 주장하려고 그러면은 로톡 내에서 추천한다거나 이런 알고리즘은 안 들어가 있겠네요, 그죠? 왜냐면 추천한다는 거는 우리가 뭔가 소개해준다는 느낌이 좀 있으니까 저기서 빠져나오려고 하면 우리는 소개해준 적이 없고 그냥 광고해달라고 해서 광고판을 그냥 온라인에 그냥 게시해준 것이 지네들이 와서 그냥 한 거다. 뭐 이렇게 지금 주장을 지금 하겠네요, 그죠? 네. 제가 이제 로톡 얘기를 예전에 이제 들어보면 처음에 이제 비즈니스를 할 때 이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돈을 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온라인 쇼핑몰은 상품 팔면은 판매액의 뭐 1%, 2% 수수료를 받잖아요. 그래서 뭐 수수료를 받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광고료를 받는 방법도 있고 한데, 수수료를 받으면 이게 알선에 훨씬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수수료를 안 받고 그냥 광고료만 받은 거죠. 그래서 광고비를 받고 또 이제 광고료를 얼마 내느냐에 따라서 노출의 순위를 변경시킬 수 있다. 이러면은 조금 더 알선에 이제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그리고 나서 2019년에 로톡이 이제 투자를 받으면서 대진 광고를 하고, 그 다음에 변협에서 이제 이게 알선이냐 광고냐를 다투는 것은 별로 실익이 없다라고 보고, 그 이후에도 물론 뭐 법무부에도 뭐 문제 제기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이 알선이냐 광고냐를 가지고 다퉜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좀 전략을 바꿉니다. 광고야? 그러면은 우리 변협의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규정을 바꿔서 변호사들이 이 로톡 같은 데다 광고를 못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그런 그 내용을 포함한 개정을 합니다. 그게 이제 2021년 5월이고, 그렇게 규정을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나서 로톡에서는 헌재에 이제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그러니까 이제 변협에서는 이제 법률적으로 한번 올가매려고 하다가 실패를 하니까 이번엔 말려 죽여야 되겠다 이제. 그래서 거기다 돈 내는 놈들을 우리 변협 회원들을 징계를 해가지고 거기서 말려 죽이겠다. 그 전략을 지금 계속 간 건데 이제 그 로톡 측에서 그 규정은 위헌이다.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로톡하고 이제 직접 싸웠죠. 로톡하고 직접 다퉜는데 알선이라고 하는 주장이 잘 안 먹히니까 광고 규정을 바꿔서 거기 참여하는 변호사들을 이제 징계를 하는 방향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을 개정하고 이것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는 변호사들 징계하겠다 했고, 실제로 징계를 합니다. 8월 달부터 조사해서 2021년 11월 정도까지 징계를 해요. 그러니까 저게 원래는 변협 규정에 벗어난 건 아닌데 저기다 광고하는 게 2021년도에 규정을 바꿔서 징계를 목적으로 규정을 바꿔가지고 징계를 시작했다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아마도 뭐 변협은 과거에 뭐 문제가 없었다는 게 아니라 불명확한 점을 이제 명확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겠죠, 당연히. 그때는 뭐 이런 로톡 같은 플랫폼도 없었고, 변협에서 생각하기에 부당한 광고 채널, 본인들이 이제 용납할 수 없는 광고 채널이라고 하는 게 별로 없었으니까 뭐 광고 규정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던 거죠. 근데 저런 게 좀 되게 어려울 것 같은 게 저거를 규정하려고 이제 제한하려고 저거를 만들어 놓으면은 비슷한 다른 플랫폼에 예컨대 뭐 네이버다 뭐 이런 데 광고하는 게 그런데도 걸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사실은 저기다가 규정에다가 로톡이라고 쓰지 않는 한 다른 막 그 부수적인 피해자들을 막 생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딱 직관적으로 봐도 저도 저 규정을 뭐 제가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만 저게 알선이냐 광고냐는
이거는 뭐 이렇게 다툼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명칭은 광고료라고 해도 이게 실제는 알선에 가까운 거다 뭐 이런 다툼 여지가 있지만 광고 규정을 한다 그러면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광고 규정이라고 하면 뭐 허위 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라든지 내용이지. 뭐 이런 걸 갖고 해야지 매체를 가지고 여기다가는 광고해도 되고 저기다가는 광고하면 안 돼. 뭐 이거는 사실은 상당히 딱 듣기만 해도 무리해 보이죠, 이런 거는. 그래서 이제 로톡에서 한편으로는 이 광고 규정 개정안이 그 헌법에 이제 위배된다 그래서 헌법 소원을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법무부에서 이 징계가 적절하냐 이거를 이제 심의를 하기 시작한 거죠. 아, 여기는 징계에 대한 불복은 법무부에서 하는 모양이죠? 아, 네. 변호사들 징계받은 변호사들이 법무부의 이제 징계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 이의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2022년에 5월에 헌재에서 변협의 광고 규정의 일부 위헌을 결정을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위헌으로 결정을 한 것이 매체에는 광고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이 변호사들이 자유롭게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침해했다는 취지로 이제 위헌을 결정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로톡 같은데 광고하는 것 자체는 없게 됐고 변호사들이 이제 법무부 징계위원회 이의 신청한 그 결과가 2023년에 이제 나왔는데 그 징계 취소 결정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에는 이제 2022년 말까지만 있어서 그런데 2023년도에 2023년도 9월 달에 뭐 근데 변협이 대단하네요. 그 단체 규정인데 헌법재판소까지 가야 되고 진짜 위헌까지 가야 되고 진짜 변협 대단하네요, 진짜. 변협이 우리가 요즘에 이제 얘기하는 자율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체적으로 법도 만들고 규정도 만들어서 자기 직역에 해당하는 변호사들에 대한 이제 규정들을 가지고 있고 자체 징계도 할 수 있고 뭐 그렇습니다. 사실 자율 규제 자체가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그렇죠. 이거 어느 나라나 있는 거죠. 법률뿐만 아니라 뭐 전문직들은 이런 경우가 있어서 맞습니다. 네. 그러면 뭐 이게 사실은 보면 지금 처음에 기존의 변호사법에 알선이냐 광고냐를 가지고 변협이 패배. 그 다음에 자체 광고 규정의 변경을 통해서 징계를 시도해서 징계를 왕창 했다가 두 가지 점에서 지금 패배한 건데 하나는 헌재로부터 그렇게 규정을 그렇게 니들 마음대로 이렇게 적용하는 것 정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이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한 거다. 그래서 헌재에서도 사실은 변협의 편을 손을 안 들어줬고 그 다음에 저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이 불복 신청을 법무부에 한 것도 법무부에서 했고 그럼 말하자면 지금 어떻게 보면 변협 우리 최고의 그 법률가 단체인데 거의 지금 다 패배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럼 이걸로 뭐 약간 일단락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뭐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긴 했는데 변협이 2년마다 선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회장 선거를, 회장단 선거를. 근데 변협 회장단 선거를 하면은 올해 말쯤에 다시 한다고 하는데 다시 이제 수면 위로 아마 올라오겠죠. 이제 이번에는 어떤 쟁점으로 올라올지는 모르겠는데 규정을 또 좀 새로 만들겠죠, 또. 만들면서 한번 지리하게 소송 한번 가보자 그러겠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해서 관련된 사건의 추이, 뭐 쟁점 이런 것들 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좀 많이 봤어요. 근데 저는 다른 한편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법률가 변호사 단체의 입장은 물론 이제 뭐 시청자분들 보시기에 당연히 이게 또 자기 뭐 직역에 이권에 밥그릇에 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마 로톡 같은 플랫폼 서비스가 등장을 하게 되면 실제로 그 법률의 소비자인 국민들에게도 어떤 손해를 끼칠 수 있다. 아마 이런 생각들을 좀 할 것 같거든요. 경제학자 입장에서. 이렇게 로톡 같은 알선도 아니고 과거에 없던 저런 서비스가 등장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 후생이라는 측면에서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이런 뭐 연구들이 좀 있나요? 어떤가요? 네, 연구들이 있고요. 뭐 사실은 이 전문직 서비스 플랫폼이라는 건 최근에 등장해서 성장했기 때문에 딱 전문직 서비스 플랫폼 이렇게 한정지어서 한 연구들은 많지 않은데 이거를 조금 넓게 보면 이 플랫폼이 기본적으로는 정보 비대칭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비자들은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잘 모르고 상품이 어디 있는지 어떤 사람이 파는 상품이 더 싼지 이런 정보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플랫폼이 그런 정보들을 조금 더 쉽게 찾을 수 있고 비교해 볼 수 있게 하는 마켓 프릭션이 있다. 뭐 그렇죠. 표현을 하는데 예컨대 뭐 우리 뭐 수산시장에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면은 사실 다 똑같은데 입구에 들어가서 바로 회 뜨는 사람은 없잖아요.
들어가가지고 쭉 한번 둘러보죠. 쭉 한번 둘러보잖아요. 서칭을 쭉 하고 자기가 맞는 이 판매업체 찾아가지고 거기서 회를 뜨는 사실은 거의 같잖아요. 다 같은 거고 사실 그 위치도 다 이 복권 이 표를 뽑아가지고 랜덤하게 배치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바로 그냥 거기서 입구에서 사면 될 것 같은데 모든 사람들이 그러지 않으니까 네. 마켓 프릭션이 늘 존재하는 것이고 저기 판매자가 있고 여기 소비자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항상 걸리는 거고 근데 그래서 거래가 안 되는 것보다 뭔가 중간에 이거를 바로바로 매칭해 줄 수 있는 메커니즘이 하나가 있으면은 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그냥 아무 문제가 없더라도 무슨 뭐 정보 비대칭서 뭐 이런 게 없더라도 이 매칭의 이 시장의 효율성을 올려줄 수 있는 이제 그런 건데 특별히 여기 더 정보 비대칭성이 있으면은 그렇죠. 이런 게 더 훨씬 더 이제 필요하게 될 것 같아요.